이번 25차 시는 밀린 치공고 그 제작의 필요성에 대한 시간인데 네. 우리 경환 학생은 치공구 좀 생소하지만 네. 치공구가 뭐 그냥 뭐라고 하면 설명 좀 한번. 뭐 저희는 육면체만 가공하기 때문에 바이스만 물리면 되니까 치공구는 딱히 쓸 필요 없는데 TV나 같은 데 보니까 뭐 엔진이나 크랭크 기관 같은 걸 없어. 물려야 되는데 그 물릴 수 있게 고정하는 용도가 치공구가 아닐까요? 맞아요. 그런 걸 치공구라는데 치공구는 뭐 사용 목적, 뭐 조건이나 뭐 효율성 같은 걸 따져서 지금 경환 학생이 했듯이 학교에서는 뭐 이렇게 단순한 것들을 이제 바이스만 물려서 실습만 하잖아요. 네. 근데 실제 현장 가면 바이스도 물어서 작업하는 양산품들은 거의 없어요. 뭐 예를 들어 지금 얘기했듯이 뭐 크랭크 샤프트나 엔진 플로 아니면 다양한 뭐 주물품 같은 것들 형태가 좀 복잡해서 바이스를 물 수도 없어요. 그거는 알맞은 틀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알맞게 뭐 용접하고 가공해서 딱 앉혀놓고 나서 여기서 이렇게 이런 직을 이용해서 타클램프를 딱 눌러주고 나서 원점 같은 것들은 이미 직에 세팅이 돼 있어요. 뭐 경환 학생도 하다 보면 뭐 G54, G56에 대한 원점은 기계 원점은 알죠? 이제 그런 거는 지그 상태에 어떤 원점 설정이 돼 있어서 거기만 타치 딱 해서 기계한테 여기가 원점이다. 네. 초기점만 알려주면 그냥 스위치만 누르면 자동으로 샥 깎을 수 있게끔. 그게 치공구. 그러니까 지그죠. 예를 들어서 어떤 그 공작물을 편하게 물릴 수 있게끔. 네. 양산품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뭐 여러 개 깎으려면 이제 올렸다 내렸다 하는데 그냥 갖다 놓고 나서 조이기만 하면 돼요. 그러고 스위치만 누르면 자동기가 와서 쫙 깎으니까. 네. 그러니까 효율성이나 뭐 세팅하는 시간 같은 것들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는 신제품을 개발을 하게 되면 뭐 개발해서 끝나면 그게 어떤 뭐 생산으로 넘어가게 되면 생산 생기팀이라고 하는데 회사 같은 경우에서 그 팀에서 이걸 어떻게 클램핑을 할 건가, 어떻게 고정할 건가에 대해서 그분들이 설계를 해요. 밖에 이제 외주 처리해서 물건 두르면 검수 다 하고 체크해서 쭉 작업하는 거. 그렇게 하게 되면 뭐 장단점 같은 것도 많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치공구를 그렇게 사용하게 되면 가장 뭐한 게 뭐가 가장 이점이 뭘 것 같아? 그 치공구를 사용한다. 이점. 공작물을 특성에 맞게 잘 고정할 때. 그렇죠. 그거 잘 고정할 수 있다. 또. 그 능률이 올라가죠. 그렇죠. 효율도 올라간다. 네. 좋아요. 또 세 번째. 시간은 뭐 줄어들까요? 뭐 단축하죠. 그 시간 단축돼요. 네. 또. 잘 그러니까 지금은 경환 학생이 했듯이 뭐 시간도 줄이고 효율적이고 네. 예를 들어 품질을 안정적인 품질을 또 높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존에 다 그 양산을 흘러간다 하면 초기에 이제 가공 몇 개 한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품질 검사를 다 해요. 그래서 우리가 원했던 형태의 그 아웃풋의 데이터들이 나오나 그걸 체크하니까 그때 이제 문제가 되면 지그 수정을 다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수정하고서 안정 딱 되면 그럼 놓고 나서 딱 뭐 무거우면 크레인에서 딱 놓고 고정구도 예를 들어서 그 단순하게 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조인다. 네. 그렇게 효율이 떨어지니까 뭐 양산이 많다 그러면 그 자동화 만들어 가지고 이게 딱 했다가 유압 공압을 이렇게 벌어졌다가 딱 넣으면 탁 전체를 착 잡는 거야 순서. 그렇게 되면 실제 단순하게 작업한다면 또 올라가서 뭐 LNG 같은 거 막 조이고 하지만 바이스 조이듯이 네. 그렇게 안 하고 실제 양산품이면 뭐 대량 생산나면 다 자동으로 공유압을 써가지고 클램프 자동으로 다 해요. 그럼 지금 얘기했듯이 가장 뭐 이점으로 뽑히는 거 시간이 네. 단축된다, 작업이 효율적이다, 네. 품질을 높일 수 있다, 또 대량 생산하는데 유리하다. 이런 굉장히 이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시공구를 뭐 제작하는데 진짜 가장 중요한 거 제품에 변형이 또 오면 안 되잖아요. 네. 또 변형 안 가게 하려면 또 여러 가지 뭐 아이디어 뭐 그 치공구 어떤 뭐 작업 방법들을 다 해서 실제는 뭐 알루미늄 같이 얇은 거 같은 경우는 그 지금 회사가 또 많이 경험을 하는데 이게 이제 고정구로 누르다 보면 변형이 또 가요. 그 변형을 또 안 가기 위해서 또 어떤 또 작업을 해줘야 되나. 뭐 이런 또 하면서 이런 것들이 계속 또 시행착오도 안정이 되면 아주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그런 뭐 효과들이 굉장히 있는데 작업 시간이 단축되니까 네. 뭐 양산품에서는 이제 원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큼 빨리 안정적으로 조일 수 있냐. 그러니까 작업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네. 그리고 또 그 초기에 이제 치공을 만들게 되면
한 번 만들어가지고 바로 쓸 수 있고 뭐 설계를 완벽해서 하면 좋지만 수정들이 많이 발생이 돼요 초기에는. 네. 그래서 고정을 하고 했는데 좀 뭐 하고서 깎았어. 품질이 안 나오면 문제는 뭐 기계보다는 그 치공구의 어떤 뭐 제작상 설계상에 이제 문제가 있어서 일부 수정도 해요. 친구를 수정을 해서 불량 났던 원인 같은 것들도 체크하고 또 점검하고. 그러니까 그 뭐 시간 줄이고 효율성 네. 그리고 품질이 또 안정이 될 수 있어요. 품질. 품질. 근데 또 하다 보면 혹시 또 얇은 거 같은 경우는 또 뭐 변형되고 하니까 네. 그런 것도 어떤 형태든 간에 변형이 안 가게끔 또 친구를 또 개선하고 또 마치고. 네. 또 제일 뭐한 거 작업 안전에도 또 예를 들어서 그 공작물을 물렸는데 작업하다가 뭐 이게 튀었다든가 뭐 풀려서 뭐 그렇게 되게 되면 또 이제 안전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게 되고 그 막 대량 또 생산에 또 굉장히 적합한 거예요. 시간을 줄이니까. 그래서 이제 대량 생산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경환 학생 같은 경우 뭐 바이스 플러터 줬다면 이걸 쓰는데 이제 LNG 같은 거 줘야잖아요. 네. 그럼 이제 양사품 같은 거 치군 같은 경우는 공유압을 써서 조일 때도 자동으로. 그 뭐 기구의 원점 같은 것들은 뭐 기본적으로 다 설정이 돼 있어서 딱 올려놓고 나서 뭐 확인만 하면 바로 스타트를 눌러도 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제 치공구를 어떻게 설계를 하고 제작하고 뭐 편의성, 효율성, 뭐 품질, 안전을 다 사전에 그걸 제작하기 위해서 검토를 다 해야 돼. 이런 것들 완벽히 하고 그래야만 그 효율성도 올리고 예를 들어 경쟁 회사가 그 어떤 회사들이 경쟁을 하게 되면 네. 똑같은 걸 깎는데 A사는 하나 깎는데 7분 걸리고 B사는 뭐 예를 10분 걸려. 근데 제일 문제가 2분을 줄일 수 있는 거는 뭐 경환 학생도 여기서 밀링 깎지만 밀링에서 그 사이클 타임에서 줄이기 쉽지가 않아요. 얼마만큼 제품을 고정을 빨리 하냐 효율적으로. 치공구의 사용 이점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설계를 잘하면 예를 들어서 그 뭐 몇 가지 조이는데 예를 들어 사람이 손으로 조인다. 이걸 줄인다면 자동으로 탁 하게 되면 손으로 조이는 30초를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여기에서 뭐 실습할 때는 뭐 초단위 뭐 분단위들이 뭐 하지 않지만 실제 생산 현장에서 자동차 부분 깎는 데 있어서는 하나 깎는데 뭐 10초, 20초 걸려요. 그럼 예를 들어서 클램핑을 해서 30초 걸린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클램핑 시간은 딱 올려놓으면 뭐 요즘에 올려놓는 것도 로봇가 해요. 아 자동. 로봇가. 최근에 뭐 그 협동 로봇가 생겨서 그 똑같이 뭐 사람같이 생기지 않았지만 사람같이 할 수 있는 로봇가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물리는 시간 예를 들어 5초, 깎는 시간이 20초, 30초 안에. 뭐 빼내는데 또 이거 열리면 로봇가 다시 빼서 우리 집 갖다 놓고. 그래서 치공구는 그 사람이 하는 거 뭐 예를 들어 간접적인 로봇, 치공 이런 것들이 전체 시스템 갖춰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 내 깎고자 하는 부품을 어떤 형태로 고정을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경원 학생도 뭐 실습하고 뭐 또 좋은 결과 있어서 네. 뭐 큰 회사 가서 뭐 그런 좋은 아이디어로 치공 설계 잘하고 효율적으로 하면 굉장히 좋죠. 그러면 뭐 치공구에 대해서 뭐 이점이나 이런 걸 한번 살펴봤는데 뭐 다른 뭐 궁금한 거 있어요? 지금 이점만 알아본 거잖아요. 네. 그럼 혹시 단점도 있을까요? 단점은 뭐 제작 비용이 많이 든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렇더라도 그러니까 초기 제작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그 불가피하게 비용을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얘기했듯이 결국은 그 양산 제품을 깎는다 그러면 그 사이클 타임 그 제품이 올라와서 깎아서 떨어져 나가는 끝나는 시간이 중요한데 그 시간을 줄이려면 치공구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획기적으로 차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초기에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이점은 뭐 그 정도만 있지 뭐 어떻게 보면 실제 꼭 필요한 제품이니까 양산에서는 이점보다는 뭐 장점 쪽으로 이점은 초기에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지금까지 뭐 치공구 이점이나 사용 요인도 뭐 단점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를 했는데 뭐 네. 다른 뭐 질문사항 있어요? 뭐 명장님 같은 경우에는 연구소에 다니시니까 많은 제품, 다양한 제품 깎으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때마다 그럼 치공구를 제작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 제작 비용이 많은데 어떻게 다 치공구를 만드시죠? 그래도 이제 우리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모듈라 모듈라 치공구를 이제 구매를 했어요. 이건 뭐냐면 어릴 때 레고 같은 것 한번 조립해 본 적 있었어요? 레고? 네. 그 똑같이 그런 레고 같이 생겨 있는 치공구를 전부 사요. 가격은 비싸죠. 그 T1 같은 경우다
그 밀링 요 배두에다가 그 연마된 치솔 패드를 거기다 설치를 하고 거기다 전부 레고만을 조립해서 이걸 올린다 그러면 전부 싸가지고 클램핑 할 수 있게끔 어떤 공작물이 오더라도 그걸 고정할 수 있는 모듈라 지그가 있어요. 가격은 엄청 비싸죠. 전부 다 연마돼 있고 열처리 돼 있고 경도 있고 하는데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초기에 이렇게 설치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치공구 제작하는 시간보다 덜 걸려요. 근데 끝나고 나면 다시 또 풀러서 원위스 이렇게 다시 보관했다가 또 이상한 형태의 물건이 오면 다시 또 레고만에 쌓아올려서 또 하니까 그 연구소에 시제품만을 깎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치공구 설계하고 제작하는 게 아니라 모듈라 공구를 모듈라 치공구를 사용한다. 모듈라 지그. 네. 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부품들이 다 있어서 뭐 회전체도 돌릴 수도 있고 어떤 다양한 형태가 하니까 그 시제품 깎는 데에서는 모듈라 지그를 사용한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뭐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 제작 비용은 안 들어가고 모듈라 그 지그에 초기 투자할 때 비용을 좀 많이 해서 지금 이제 다양한 제품들을 가공을 하고 있죠. 뭐 지금까지 그 치공구의 뭐 설계, 제작, 뭐 이점, 뭐 단점, 뭐 좋은 점, 뭐 그런 것들 좀 알아보고 그것도 시제품 가공하면서 이제 모듈라 그 지그에 대해 설명도 했었는데 뭐 다른 뭐 궁금한 사항 있어요?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치공구란 제품을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생산을 위하여 지그와 고정구 및 게이지 등을 설계해 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작업의 정밀도를 유지하면서 경제적이고 빠르게 생산하기 위한 보조장치인데요. 밀링 가공에서 가공 제품의 사용 목적과 생산 조건, 생산 수량 등을 고려하여 신속 정확하게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치공구를 제작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치공구의 설계 및 제작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많은 제품을 적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기존 장비의 생산 능력을 증대시킵니다. 특수한 공작물의 정밀도를 향상시킵니다. 기존 장비에서도 특수한 작업을 가능하게 합니다. 공구의 수명을 최대한 연장하기 위한 재료의 선택이 가능하게 합니다. 부적절한 공구의 사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작업자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습니다. 치공구의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품의 정밀도가 향상되고 호환성을 가지며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금극기 및 위치 결정을 위한 불필요한 작업을 없앨 수 있습니다. 제품의 검사 시간, 작업 방법이 간단해집니다. 미숙련자도 쉽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위치 결정 및 클램핑 등이 정확하여 불량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직격 인터뷰. 이번 시간에는 치공구의 재료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합니다. 책과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아보며 열심히 공부했는데요. 모두 맞출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치공구 재료에 필요한 성질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번 높은 경도, 2번 높은 강도, 3번 낮은 인성, 4번 높은 취성. 3번입니다. 정답! 두 재료 간의 지속적인 마찰이 일어날 때 마찰에 의해 생기는 마모에 대하여 견디는 정도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마모성입니다. 정답! 나이스! 다음 문제입니다. 밀링 치공구 제작에서 주로 치공구 본체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재료로 강에 비해 인장 강도나 압축 강도가 크고 주조성이 좋아 복잡한 형상의 제작이 가능한 이 재료는 무엇일까요? 1번 주철, 2번 탄소 공구강, 3번 합금 공구강, 4번 고속도강. 1번 주철입니다. 정답! 아자아자! 밀링 치공구 제작에 주로 사용되는 철강 재료로 탄소량이 0.8에서 1.5%를 함유한 탄소강에 텅스텐, 크롬, 니켈, 바나듐 등의 원소를 첨가하여 내마모성과 고온 경도가 높으며 탄소 공구강에 비해 절삭성이 좋은 이 재료는 무엇일까요? 1번 탄소 공구강, 2번 합금 공구강,
3번 기계 구조용 탄소강, 4번 일반 구조용 아변 강제. 2번 합금 공강입니다. 정답! 어려운 문제도 잘 맞추고 있습니다. 밀링 치공구 제작에 사용되는 비철금속 재료로 알루미늄, 구리, 마그네슘, 망간계 합금으로 가볍고 강도가 우수하여 항공기, 차량 부품 등에 많이 이용되는 이 재료는 무엇일까요? 1번 실루민, 2번 로우엑스, 3번 듀랄루민, 4번 알드레이. 3번 두랄루민입니다. 정답! 나이스! 다음 문제입니다. 비금속 치공구 재료의 하나로 성형성, 가공성이 좋고 접합 및 표면 처리가 쉬운 재료입니다. 폴리에틸렌 등의 열가소성 종류와 페놀계 수지 등의 열경화성 종류로 구분하는 이 재료는 무엇입니까? 범용 플라스틱입니다. 정답! 경원 학생 정말 대단해요. 다음 중 범용 플라스틱의 종류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번 폴리프로필렌, 2번 폴리비닐 알코올, 3번 실리콘 플라스틱, 4번 아크릴계 플라스틱. 4번. 틀렸습니다. 재질 용어가 정말 어렵네요. 밀링 치공구 제작에 사용되는 부품별 재료들은 경도, 강도 등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재료들을 열 처리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강의 경도와 강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A1에서 A3 변태점 온도 이상으로 가열한 후 물이나 기름, 염육 속에서 급냉시키는 방식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불림, 2번 풀림, 3번 뜨임, 4번 담금질. 4번 담금질입니다. 정답! 열 처리 방법 가운데 가공이나 담금질로 인하여 경화된 재료의 내부 균열을 제거하고 결정 입자를 미세화하기 위하여 A31 변태점 온도 이상으로 가열한 후 상온에서 공냉 또는 로냉으로 서서히 냉각시키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1번 불림, 2번 풀림, 3번 뜨임, 4번 담금질. 1번 불림. 틀렸습니다. 아깝다. 일부분을 가열 냉각하거나 특수 원소를 첨가하여 내마모성, 내충격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열처리 방법 중 하나로 재료의 특정 부위를 레이저로 가열하여 열전도에 의해 냉각 경화시키는 방법으로 담금질이 필요 없어 변형도 적고 담금질 깊이도 조절할 수 있는 이 방법은 무엇일까요? 1번 고주파 표면 경화, 2번 레이저 표면 경화, 3번 레이저빔 표면 경화, 4번 질화법. 2번입니다. 정답! 나이스! 강의 표면을 경화하기 위한 것으로 0.2%C 이하의 저탄소강을 침탄재 속에 묻고 가열하여 표면에 탄소를 침투시켜 그 표면을 고탄소강으로 만드는 열처리 방법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질화법, 2번 침탄법, 3번 화염 표면 경화, 4번 청화법. 2번 침탄법입니다. 정답! 마지막 문제입니다. 약품 담금질이라고도 하며 청산소다, 청산칼리 등의 시안 화물을 사용한 표면 경화법으로 비교적 얇은 경화층을 얻을 수 있는 이 방법은 무엇인가요? 1번 청화법, 2번 금속 확산 침투법, 3번 질화법, 4번 레이저빔 표면 경화. 1번 청화법입니다. 정답! 시험을 잘 봐서 둘만 질문합니다. 뭐 가공을 하면서 아마 경환 학생이 그 하이스 엔드밀과 초경 엔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구분해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 좀. 보통 초명합금은 취소능이 하이스보다 높잖아요. 그래서 잘 깨지기 때문에 보통 초명합금을 다듬질 그 정삭에 많이 사용하는 것 같고 하이스는 취성이 그래도 초명합금보다 낮으니까 황석의 주로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마모는 하이스가 빨리 올까요? 초경이 빨리 올까요? 뭐야 마모? 정상적 작업이라면? 하이스가 더 빨리 오지 않을까? 그렇죠. 경도가 낮으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 또 다시 질문하면 그 범용 작업에서 네. 그 하이스 황삭 엔드밀과 네.
그 초경 황상인들 있으면 어느 게 적합할까요? 범위자. 하이스가 더 적합할 것 같아요. 설명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이스가 초경근보다 취성이 더 높으니까 낮죠. 네, 낮으니까. 네, 낮으니까 저희가 범용할 때 뭐 일정한 속도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러질 우려가 있어서 하이스가 더 적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범용 작업은 그 사람이 이제 작동을 하다 보니까 그 진입할 때 이런 거 속도 제어를 좀 민감하게 제어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컨택하든가 아니면 또 움직이는 과정에 또 진동들이 발생을 하면 초경 같은 경우는 그런 취약 조건을 가졌기 때문에 중간에 파손 위험이 있어서 범용 밀링에서는 물론 뭐 정상적으로 잘 먹으면 굉장히 좋죠. 작업의 특성은 좋으니까. 이 범용에서는 저 황삭 엔진을 사용해서 작업하면 더 유리하고 뭐 당연히 뭐 CNC 할 때는 그 초경 황삭이 유리하겠죠. 안정적 프로그램 짜가지고 뭐 진입할 때 속도 제어를 할 수 있으니까. 또 다른 좀 있어요? 뭐 없는 거 없는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밀링 치공구에 사용될 재료의 성질로는 강도와 경도, 내마모성, 내식성, 인성, 열처리성, 기계적 성질 등이 우수해야 하는데요. 밀링 치공구에 사용되는 재료는 주철, 탄소강, 합금강, 구조용 강 등과 같은 금속 재료와 알루미늄 합금, 동합금, 플라스틱 등과 같은 비철금속 재료가 주로 사용됩니다. 철강 재료 가운데 주철은 강에 비해 인장 강도나 압축 강도가 크고 주조성이 좋아 복잡한 형상의 제작이 가능하고 기계 가공성, 내식성, 내마모성이 크고 가격도 저렴하여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탄소 공구강은 탄소량이 0.6에서 1.5%를 함유한 고품질의 탄소강으로 경화층이 얇고 강인성이 좋은 것이 특징입니다. 합금 공구강은 탄소량이 0.8에서 1.5%를 함유한 탄소강에 텅스텐, 크롬, 니켈, 바나듐 등의 원소를 첨가하여 내마모성과 고온 경도가 높으며 탄소 공구강에 비해 절삭성이 좋습니다. 고속도강은 텅스텐, 크롬, 바나듐, 코발트 등의 원소를 함유한 합금강으로 고온 경도가 좋으며 내마모성이 우수하여 공구 재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진서 학생과 경환 학생하고 또 선생님이 이게 치공구를 어떻게 하고 공장 어떻게 물리는 거를 직접 눈으로 보고 또 이거를 가면서 자세하게 설명할 거니까 뭐 이해하는 시간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 이거는 그 저 밀링에 수직 그리는 건 무슨 타입일 것 같아요? 수직 밀링. 요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공작물 지금 지그가 보이잖아요. 요 같은 경우는 수평형이에요. 헤드가 이렇게 수평으로 그리는 거죠. 이거는 좀 학교에서 사용하는 수직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TMV 90이라고 돼 있으면 이 테이블 이 크기예요. 기계의 크기. 학교 같은 경우는 450, 뭐 4자가 써 있을 거야. 뭐 500이나. 네, 500. 그래서 이제 5옥이 9라고 써 있으면 뭐 9옥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건 뭐 테이블의 크기를 가지고 수평해서 얘기를 하죠. 간단히 한번 보면 여기 봐도 될 것 같은데. 지금 학교에 있는 테이블이잖아요. 저 테이블에다가 지금 지그를 올린 거잖아요. 지그 올려놓고 공작물을 기구에서 클램핑 했는데 요 같은 경우는 볼트를 조이면 이렇게 이제 밀어붙여서 압축으로 이렇게 밀어가지고 고정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다양한 지그들이 있어요. 그죠? 지금 이제 척이 올라가 있잖아. 그럼 얘를 지그 저기 만약에 테이블이 길게 돼 있으면 제일 끝에다 이거 하나 올려놓고 동그라미 온다, 원형이 온다면 척에다 물려고 딱 하는데 이것도 이제 좌표계 설정을 해서 얘는 54다, 저건 뭐 54다, 56이다 이렇게 설정만 해주면 되죠. 그 상태에 놓고 조이기만 하면 원점 맞고 높이만 맞춰주면. 근데 이게 공작물이 원형이잖아요. 만약에 저희가 정육면체면 평면이어서 그럴 때는 다른 치공구를 써야지. 이거는 원형일 때만 쓰는 거고 만약 형태가 다르면 뭐 다양한 지그들 있잖아요. 그런 거 쓰는 거예요. 만약 원형일 때는 원점을 어떻게 해요? 궁금한데. 아니 얘 원점이 갖다 올려놓게 되면 G54면 얘 중심을 이미 잡아놨잖아요. 그냥 쓰면 되는 거죠. 별도 잡을 필요 없네. 높이만 체크하면 되죠. 그 파르트가 몇 개 있어요?
6개 6개 정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6개 물건을 올려놓고 나서 계속 세팅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세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팔레트가 아니면 요소 작업 같은 것도 할 때 편해요? 요소 작업? 그러니까 지금 보면 팔레트가 6개에서 지금과 만약에 다 다르다. 그 6가지 공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지금 엔진 여기 블록들 있잖아. 그 블록을 공정하는 6공정은 아니에요. 공정이 지고도 한 30공정은 돼요. 그러니까 6가지 공정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현장의 수평형, 수직형 정도만 이해하면 약간 이제 확장성이니까 현장에 나와서 이렇게 작업하는데 어려움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존의 이제 수직형 밀링보다는 작업들을 좀 작업 방법이나 다양하니까 지금 경환 학생이 볼 때는 조금 부담스러워 보이는 것 같긴 한데 학교에서 하듯 수평형, 수직형 밀링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뭐 그 정도 뭐 숙달되고 오면 여기 가서 이제 현장 실무대에서만 뭐 현장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OJT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만 받게 되면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뭐 어려워하거나 이렇게 뭐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기가 볼 때는 좀 뭐 복잡하고 그럴 것 같지만 뭐 실제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방법의 차이니까 그거만 좀 이해하게 되면 되니까 뭐 크게 어려운 것 같아요. 또 다른 질문. 뭐 투어했는데 좀 다양한 거 보고 혹시 뭐 실습하면서도 뭐 현장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봤죠. 그래서 돌아가면 내가 또 뭐를 더 공부해야 되고 어느 실습들을 잘해야겠다는 것 좀 한 번 더 생각 좀 해보고 해서 실습 좀 잘해가지고 뭐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오늘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치공구의 주요 기능은 위치 결정, 클램핑, 공작물의 장착 및 장탈인데요. 가공물의 위치 결정은 가공물을 치공구에 설치된 위치 결정구에 정확하게 설치하는 것입니다. 클램핑 장치의 주된 목적은 공작물의 소요 위치에 고정하고 가공력이나 기타 외력을 견뎌내어 충분히 공작할 수 있는 기능을 갖도록 한 것입니다. 장착이란 가공물을 치공구에 위치 결정하고 클램핑하여 가공할 수 있도록 고정하는 것이고, 장탈이란 가공이 끝난 가공물을 치공구에서 클램핑을 해제하고 꺼내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가 쓸 때는 치공구를 쓸 때 보통 지그를 많이 썼는데 보니까 뭐 너트로도 공작물을 물릴 수 있고 다르게 수평으로도 물릴 수 있고 네, 많은 걸 본 것 같아요. 네, 치공구 구매할 때 우선 경제성 그냥 확인해야 된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재질마다 치공구도 재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밀링, 범용 밀링 작업을 하면서 뭐 치공구는 좀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생산 현장에서는 굉장히 밀접하게 다양한 제품을 뭐 작업을 하다 보면 치공구는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치공구가 이제 왜 어떤 이점이 있나, 그 작업을 뭐 원가를 줄인다든가 아니면 뭐 작업 방법을 바꾼다 할 때 기존에 이제 그 뭐 바이스만 가지고 물리는 것보다는 뭐 치공구를 활용하게 되면 작업의 효율성, 뭐 이점, 뭐 다양한 그 장점들이 많거든요. 치공구의 활용도나 아니면 기타 뭐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좀 학생들도 이해를 하고 용도나 이렇게 하게 되면 뭐 많은 뭐 작업하는데 나중에 또 취직해가지고 산업 현장 갔을 때도 도움이 많이 되니까 뭐 사전에 뭐 공부를 미리 해놓은 것도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